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1000억 마일이 쌓였다. 자율주행이 더 좋아져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피터 린치의 투자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바쁜 월요일을 시작하고 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로스앤젤레스는요, 주일날 오후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미국 기준으로 주말이니까 오늘도 투자 철학 하나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피터 린치의 아주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자, 피터 린치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에 있어서 두 전설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 바로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을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피터 린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버핏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둘의 색깔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자, 어찌됐건 둘 다 전설적인 인물이고 둘 다 우리 투자자들에겐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요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심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 이게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막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굉장히 방향 감각을 찾기가 힘들 때에는 이런 투자들의 구루죠. 이 투자들의 대가, 투자의 대가들의 그 어떤 얘기들을 듣다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마치 등대를 발견하는 것처럼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터 린치의 굉장히 중요한 또 이 말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먼저 하이라이트한 건 보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Far more money has been lost by investors preparing for corrections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재미나죠. 훨씬 더 많은 돈을, 정말 엄청 더 많은 돈을 투자들이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잃게 되냐? Preparing for correction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잃더라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데 돈을 더 잃는데요. 여러분,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조정이 올 거야, 또 이 주식이 조정이 찾아올 거야 라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테슬라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막 한번 많이 올라요. 굉장히 오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조정 찾아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조정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 280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270, 280, 200대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0달러대에서 180에서 190, 200, 210, 220, 그러다가 250달러까지 혹은 좀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정이 올 거야.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 이러면서 뭐예요? 좀 더 투자를 오래 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조정을 좀 준비해야겠어. Preparing for correction입니다. 조정이 올 거니까 오케이 3분의 1 팔어. 이렇게 가죠. 3분의 1 팔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조정을 기다립니다. 그걸 보니까 어김없이 조정이 오는 거예요. 250 같은 게 투마치니까 얘가 이제 210달러, 20달러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그 30달러 정도를 내가 더 먹었고 나는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와, 내가 역시 탁월해. 역시 나는 투자의 대가야. 나는 투자에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어떤 조정을 준비하는 그런 이런 그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피터 린치가 뭐라고 합니까? 평생 투자하면서 큰 돈을 버신 분이 조정이 올 것을 준비하는 투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잃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역설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명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 보십시오. or trying to anticipate corrections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뭐 하냐면 조정이 언제 올지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조정이 와 예상을 하는 건데 이건 또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매크로 상황을 봅니다. 지금 매크로를 보니까 2022년도나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조정이 크게 올 거야. 뭐 실제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조정이 오죠. 그럴 경우는 조정이 뭐 많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연말이 되면요, 조정이 올 것을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그 22년도, 23년도, 24년도 어간에 그 모건 스탠리의 아주 유명한 또 이 증시 예측을 하고 내년도를 전망하는데 그 사람이 22년도를 대략 맞췄어요. 근데 23년도에 주식시장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주식을 미리 다 빼고 어느 정도 다 빼버리고 이제 조정이 오길 기다렸어요. 조정이 오면 살려고요. 근데 그 사람 예측이 너무나도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빗나가는 정도도요, 거의 100% 빗나가 버립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23년도 장이 시작하고 그 첫 해부터, 첫 시간부터 막 계속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도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리고, 그리고, 다른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때부터 뭐 거의 2배 뛰다가 좀 멈췄다가 나중에 엔비디아는 AI의 붐을 맞이해서 23년도 후반부터 해서 24년도 내내 막 크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매크로를 보고 주변의 상황들을 보니까 주식이 내년에는 조정이 올 거야. 그리고 또 한 6개월 뒤부터는 뭔가 조정이 올 거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고 금리가 이렇게 높고 시장의 압박이 가해지고 우리가 매크로를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막 분석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월가의 기관들이 내년도 예측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24년도를 우리가 정리할 때 그 전에 예측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맞힌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전부 다 보수적으로 잡았었어요. 5,200달러 갈 줄 알았더니 6,000달러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거의 못 오를 거다. 굉장히 지지부진할 것이다 예측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고 기다리라 이런 식의 주문들을 막 내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소심하게 투자하고 그냥 그냥 홀드만 하고 있으라. 아니면은 그냥 일부 정리 이런 식의 굉장히 이제 소극적인 전략들을 펼치거든요. 근데 그 예측들이 너무나도 보기 좋게 아주 크게 빗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빗나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혼란을 겪으면서 오히려 수익을 얻어야 될 때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24년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안 좋을 거라고, 적당히 안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다 좋아 버리니까 23년도도 마찬가지. 특히 23년이 더 심했죠. 23년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조정이 크게 올 거다라고 예측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보기 좋게 빗나가면서 너무 크게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정을 예상했다가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나중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예상했는데 예상이 거의 빗나가요. 그리고 조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차트를 보고 준비하죠. 여러분, 제가 차트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트쟁이들 차트 분석하는데 음봉, 양봉이 장대 양봉이 장대봉이 생겼고, 이거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결국은 폭락입니다. 완전히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지금은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보기 좋게 틀립니다.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피어런치 얘기하는 게 조정을 준비하고 조정을 전체 매크로로 해서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해서 사팔사팔한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샀다가 팔았다가 또 샀다가 팔았다가 들어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한 투자자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면 그런 사람들 돈을 잃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마지막에 초록색으로 하는 거. That has been lost in corrections themselv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그 자체 때문에 잃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사팔사팔해서 준비하고 예측했다가 더 많은 돈을 잃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차라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기업을 샀으면 그냥 시간에 투자하듯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죠. 이 투자의 대가들이 어제도 찰리 먼거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그 전날 우리가 워런 버핏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5년 동안은 장이 안 열릴 것처럼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피터 린치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차라리 그냥 조정 당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잖아요. 조정을 당해서 잃으니까 나중에 그냥 잃고 나서 한 30% 빠졌냈는데 그 다음 해에 보니까 50% 올라버리고 70% 올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렇게 준비하고 예측한 사람들은 자기 예측이 빗나가니까 정말 큰 폭으로 올라야 될 때를 다 놓치는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 23년도 미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놓치죠. 테슬라 상반기에 2배 이상 뛰어올랐거든요. 그 좋은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 22년도에
그 초고금리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을 지냈잖아요. 차라리 그 조정, 힘든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았다고요. 나 가만히 있었으면 그 다음에 오르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다라면 어떻습니까? 이번엔 전고점 다 뚫어버리고 훨씬 더 올라가죠. 오히려 뭐예요? 그 폭락했을 때는 30% 빠지고 했을 때는 줍줍 찬스인 거죠.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터 린치도 차라리 조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조정 오는 거 20% 올 수 있고 30% 올 수 있고 40%도 올 수 있어요. 코로나 때 그렇게 왔다고요. 근데 그때는 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급상승하는 때가 어느 때 온다고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때 크게 자산이 불어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가장 오랫동안 이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이홀드 외치고 $100 초반 떨어졌을 때도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하라 사모하라 했더니 지금 여러분들 이미 엄청나게 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자산이 크게 불어난 사람들을요. 근데 어때요?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정이 올 걸 생각해서 그때 빠졌다가 오히려 이 큰 상승분을 못 먹는 거예요. 그냥 푼돈 먹다가 짜장면값 벌다가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벌다가 100만 원 벌었다고 자신했는데 실제로 1000만 원을 놓쳐버리고 1억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또 중요한 소식인데요. 자, 마크 주커버그가 애플을 맹공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 마크 주커버그가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진에 트럼프와 가까운 UFC의 대표를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벌써부터 뭔가 변화가 나오고 있고 머스크도 뭐 박수 쳐주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크 주커버그가 마치 개종을 하듯이 뭔가 바뀐 그런 모습들인데, 자, 근데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위에 핑크빛으로 하는 하이라이트 보게 되면요, 자, 애플에 대해서 이제 맹공격을 퍼부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의 부족을 공격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뭐 혁신 부족은 이미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마크 주커버그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비난을 했습니다. 애플은 혁신도 없고 그리고 랜덤 룰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러면 혁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자, 애플이 요즘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비전 프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귀에다 끼는 거, 그리고 이 머리에 쓰고 이렇게 보는 건데, 이 페이스북이 즉 메타가 먼저 이 부분에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그 애플도 이거 참전해서 지금 메타하고 즉 페이스북하고 거의 이제 경쟁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전 프로 헤드셋을 보게 되면, 야, 이게 혁신이라고 내놨을 까라면서 이번에 그 조 로건이 하는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맹비난했습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했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애플이 지난 한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뭐 뚜렷한 혁신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이후로는 생각보다 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만큼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온 것 자체도 그냥 혁신 그 자체였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에 애플을 매년 갖고 나올 때에 항상 그 청바지 뒷주머니에 마지막에 고객들이 기다리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거든요. 뭐 항상 뭐라고 하면 one more thing 이러면서 딱 이제 꺼집어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 화면으로 애플이 이번에 추가한 새로운 기술을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막 고객들이 와 이러면서 그 서프라이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애플 주가가 또 막 치고 올라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항상 그 혁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이 혁신, 그리고 아이폰에서도 또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 뭔가 새로운 서프라이즈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리더십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에 스티브 잡스는 천재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항상 크리에이티브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꺼집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고 갈 혁신을 만들어내요. 근데 지금 스티브 잡스 이후에 이제 팀 쿡 같은 경우는 관리형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국의 관료들 있죠. 뭐 공무원들처럼 이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아주 꼼꼼하게 잘 해요.
뭔가 본인들이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혁신을 해서 세상을 주도하고 그런 혁신가들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런 인물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혁신이 없고 오히려 애플은 삼성을 따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화면 크게 하고 원래 그거 하지 말자 그랬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가 없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애플이 혁신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 이후에 혁신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동안 세상의 1등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이 스티브 잡스가 쌓아놓은 바로 애플의 생태계, 애플만의 그 생태계를 하나 구축하니까요. 그게 20년을 가는 거예요. 20, 30년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고. 투자할 때 애플이 혁신이 없지만 생태계를 구축한 그 플랫폼 중심의 이 경제 속에, 플랫폼 경제 속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정말 손쉽게 돈을 벌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요, 꽤 오래 가겠죠. 근데 앞으로도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혁신이 없기 때문에 애플에게는 우울한 거죠. 좋은 리더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리더가, 새로운 리더가, 좋은 리더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다른 내용보다 오늘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 제대로 구축해두면 꽤 오랫동안 전성기를 구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런 때가 올 겁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하고 로봇을 제패했을 때에 이제 완전 생태계를 딱 구축하지 않습니까? 이때 테슬라만의 그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제국이 꽤 오랫동안 전성기를 구가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여러분, 테슬라가 내년이 되면요, 전체 테슬라 인도 차량 대수가, 누적 대수가 100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올해 지금 700만 대 돌파했고, 작년에요. 올해 이제 한 200만 대급으로 올라오게 되면 900만 대가 됐죠. 그러면 내년이 되게 되면 완전 이제 100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자체도 기념비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우리 테슬라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그 다음 거죠. 자, 뭐냐면요. 이제 테슬라가 이 전 세계 1000만 대를 깔아놓게 되면 전 테슬라 자동차를 통해서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 얻어지고 있는 그 마일리지가, 즉 이 실제적인 데이터죠. 실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테슬라가 모집하게 되냐, 계속 쌓이게 되냐면요, 그게 바로 100 billion miles each year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 빌리언 마일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100빌리언이면요, 이게 뭐냐면은, 자, 1빌리언이 10억이거든요. 10억 마일. 여러분, 10억 마일만 매년 쌓여도 어마무시한 거죠.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가요. 근데 이게 100억 마일, 그리고 1000억 마일이 매년 쌓인다는 거예요. 1000억이요. 여러분,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가 1000억 마일이 쌓인다는 건, 이건 여러분,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쌓인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얼마나 더 빨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자율주행에 필요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는요, 테슬라는 넘치고 차고 넘치겠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내년쯤 되면, 왜 지금 머스크도 3개월 뒤가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느냐.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이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테슬라가 발전하는 거. 근데 사실 이 데이터만 쌓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슈퍼컴퓨터 세팅하는 건데 그걸 다 세팅을 해버렸잖아요.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계속 이제 스스로 학습한 다음에 스스로 추론하고 결정까지 해버리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고 앞으로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이 1억, 저희 10억, 100억, 1000억 마일을 매년 쌓아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뭐 쓸데없는 이제 뻔한 데이터가 아니라 특수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실 이 누적 데이터를 어떤 회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 속도가 너무 차이 나는 거죠. 자율주행 완성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장 먼저 완성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려면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걸 세팅하고 훈련시키고 여기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테슬라도 정말 오랫동안 이 바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그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는 정말 유리한 포지션에 있고 그때 했던 얘기가 아주 오랫동안 이 세계에 이미 자율주행에 가장 먼저 발을 딛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테슬라가 앞서 있는 거죠. 구글의 CEO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구글의 CEO도 본인들의 웨이모하고 테슬라가 뭐가 지금 뛰어나냐고 했더니 이 섹터에서 이 스페이스에서 자율주행 스페이스에서 테슬라가 당연히 넘버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최고의 CEO들이 다 테슬라를 덤즈업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방향성이 맞다라는 걸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엔비디아 CEO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인공지능의 방향은 Physical AI World로 가게 되는데, Physical World AI 가는데 그게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그게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로봇을 가리켰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그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사람들은 자꾸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봐야 되는데, 가리키는 그 대상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엔비디아 CEO가 예상한 것들이 전부 다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제 오픈 AI도 로봇과 우리가 자율주행에 뛰어들어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은 그 영역인 거예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먼저 냄새를 맡고 먼저 치고 가서 자리를 딱 트고 있으니까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옛날에 그 충전소와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머지않았어요. 올해 안에도 벌써 어떤 회사들이 라이센싱 하겠다라는 회사들이 중국 쪽에도 나오고 미국 안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너도 나도 뛰어든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라이센싱을 하지 않으면요, 자동차에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여러분들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머스크가 이미 이 트럼프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죠. 열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더 손쉬워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1억 마일씩 쌓이는데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걸로 학습시키고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의 미래가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오늘 직접적으로 또 얘기한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굉장한 소식이죠.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apologies to those expecting Cybertruck deliveries in California over the next few days. 자, 캘리포니아에 사이버트럭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이버트럭을 인도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테슬라는 우리가 핸드폰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테슬라 앱을 깔아가지고 주문을 하면 배달이 되고 우리가 온라인 주문을 그게 이제 오는 건데, 자, 사이버트럭 주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캘리포니아 쪽에 주문한 사람들에게 이번에 갈 거,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여러 대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 아래쪽에 초록색 하나 보세요. 어제도 제 영상, 어제 1부 때인가요? 살펴봐드렸는데, 사이버트럭 얘기죠. We need to use those trucks as mobile-based stations to provide power to Starlink internet terminals in areas of LA without connectivity라고 합니다. 자, 정말 어제도 이 얘기를 한 건데, 사이버트럭, 지금 고객들에게 가야 될 사이버트럭을 이제 상당수를 레스큐 팀들에게 LA 지역의 비상 지금 이 화재 때문에 인터넷도 끊기고 또 불도 전기도 끊긴 지역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레스큐 팀, 구조팀들에게 사실 지금 현재 그들에게 절실한 건 뭐냐면 전기 공급이거든요. 그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이 또 중요한 거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재난 지역에다가 사이버트럭을 보냅니다. 자, 사이버트럭을 보내게 되면 자, 뭐가 되냐면 전기 공급이 되는 거예요. 사이버트럭의 배터리 자체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버트럭에는 또 연결할 수 있는 아울렛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스타링크 있죠. 스타링크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타링크도 작동되려면 그 접시에 전기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 전기를 많이 먹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이 사이버트럭에다가 이 접시를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도 공급하면서 인터넷도 같이 공급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LA 전 지역에 지금 현재 위험한 지역 있죠. 그 커넥티비티가 없는, 즉 인터넷 연결이 안 되고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다가 사이버트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이버 트럭을 며칠 안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늦어지고 있는 거,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LA 전 지역에다가 막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구조팀들은 좋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인터넷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제공되니까 그 자체가 좋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전기 공급뿐만 아니라 또 물건도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재난 때는요, 머스크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공급하는데 스페이스X가 여기서 역할을 하죠. 무료로 지금 전부 다 접시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접속할 수 있도록요. 거기에다가 전기 공급까지 되고 있는 이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X죠. 그러니까 머스크의 기업들이 이 재난 지역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 지금 이 현재 이 머스크가 이 소위 말해서 LA 재난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면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요, 이제 이 테슬라가 이 재난 지역에서, 즉 LA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서머리 했는데, 자, 굉장히 큰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테슬라가 일단 본인들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번에 그 이 재난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 혹은, 불 때문에 완전히 파괴가 되었거나, 데미지가 큰, 그런 직원들에게는요, 하우징 어카모데이션, 그러니까, 이 잠잘 곳, 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뭐 호텔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을 써가지고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통과 뭐 차도 불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이며 음식까지도 다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차저입니다. 자, 지금 슈퍼차저는요, 현재 이 불난 지역 LA 지역에 이 파사데나 슈퍼차저 지역 빼고는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화재 때문에 사실은 슈퍼차저 스테이션도 전기가 다 나가버리니까 전기 공급 충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다 복귀됐고, 파사데나 지역에 있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은요, 지금 이제 화재가 나고 있는 영역만 제외하면은 다 복귀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가팩 차저입니다. 자, 메가팩 계속 말씀드렸죠. 이 메가팩이 이번에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두 개의 메가팩, 큰 이 소위 배터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이미 다우즌독스라고 하는, 자, 이 LA에서 저 북서쪽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북서쪽에서 이미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베케이션하고 가족들 있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가족들에게 전기 공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기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공급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 위해서 사실은 공장이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나 대규모의 메가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이렇게 전기가 꼭 끊긴 그 지역들의 메가팩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전기가 안 끊겨 보셨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요, 전기가 진짜 끊겨 보면요, 겨울에 정말 난감해집니다. 일단 집이 추워집니다, 여러분. 집이 추워져 가지고요, 집을 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죠. 그래서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에 텍사스에 갑자기 재난이 왔을 때, 즉 비상 한파가 터졌을 때 눈이 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추워졌는데 전기가 다 끊겨버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어요. 정말로 추워가지고요. 근데 그때도 테슬라 차량이 있었던 사람들은 테슬라 차를 통해서 전기 공급을 받으면서 따뜻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메가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 알타데나 지역 있죠. 이번에 그 알타데나 지역도 굉장히 데미지가 큰데, 거기도 이제, 이 메가팩 있죠. 왼쪽에 보니 메가팩을 토요일 날 완전히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셰리프의 스테이션이죠. 그러니까 뭐 경찰서 이런 건데, 자, 여기도 뭐 이 전기가 다운되니까 여기 컴퓨터 돌려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갖다 줬고요. 그리고 뭐 2대의 또 모바일 스위치 기어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2개 유닛은 또 샌버나디노 쪽에다가 또 메가팩 2대를 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전기 공급에 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 팰리세이드 있죠. 이번에 가장 그 데미지가 큰 그 팰리세이드는 직접적으로
아예 이제 그 지역에다 배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재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인명 피해 입은 걸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망자가 본격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게 되면요, 사망자가 얼마나 나올지 상상 불가거든요. 왜냐하면 실종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거죠, 전기 공급이. 그리고 지금 그 파란색으로 하나 보이는 모바일 파워 유닛입니다. 자, 이제 메가팩 말고 파워월이 있죠. 가정에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레지덴셜이거든요. 가정에다가 이제 부착하는 건데 이것도 모바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은 계속 설명 많이 들었죠. 사이버 트럭에는 아예 스타링크를 인스톨 해버립니다. 그 스타링크 접시를 설치를 해서 전기 공급을 하고 인터넷도 공급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세 대의 사이버 트럭이 로스앤젤레스 셰리프 디파트먼트에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대는 파사데나 지역, 그리고 또 세 대는 줌마 비치 말리부 쪽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테슬라가요, 다각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이 재난 지역에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돈만 뿌려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 보면 그냥 기부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돈이 지금 당장 쓸모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오히려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동력과 전기 공급과,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그 정평이 나 있잖아요. 머스크의 기업들, 뭐 스페이스X와 테슬라, 지금 사이버 트럭이며 테슬라의 에너지 공급 너무 절실한 거죠. 이런데 이렇게 바로 현장에 투입되니까 이 옛날에도 트럼프도 머스크에게 요청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도 트럼프에게 직접 요청하고 싶은데 본인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전화를 못 하고 있잖아요. 한 달이 걸쳐가지고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테슬라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많은 이 미국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인정을 받게 되죠. 그걸 고마워하게 되겠죠. 그게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테슬라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종교스티브였습니다.